올해는 가을 장마로 전국적으로 배추가 무름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보면은 수확을 포기하고 노타리로 갈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밭도 무름병이 왔어요. 왔는데 심하지 않게 살짝 지나갔습니다. 간혹 보면은 하나씩 희떡희떡 디비졌는데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이 선방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 빠짐을 제가 좋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름병은 비 많이 오면 무름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밭 만들기 하실 때 평평하게 밭을 만들지 마시고 약간 5도에서 10도 정도로 경사를 주면 좋아요. 무슨 작물이든지 물 빠짐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밭 전체를 약간 경사를 있게 한 5도에서 10도 정도 되게 해서 그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둑을 높게 만드세요. 두둑을 높게 만들고 배추 간격을 너무 좁게 많이 하지 마세요. 한 보통 배추 품종에 따라 틀리지만은 38cm에서 40cm 간격으로 배추를 심으시고, 물 빠짐이 첫 번째는 좋아야 된다. 첫 번째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물론 뭐 칼슘제 였고 다른 거 영양제 치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리 칼슘제 많이 때려도 여러분들 물 빠짐이 안 좋고 물 고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집 밭에 보니까 막 물이 고여 있는 그런 배추밭이 있는데 그거는 막 99% 이상 가만 놔두면은 무름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 소규모로 하시든지 대규모로 하시든지 반드시 앞으로 기상 이변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태풍이 안 와도 이렇잖아요. 태풍이 안 와도 잦은 비로 모든 농작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연작이에요. 연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작물이든지 배추는 특히 더 심합니다. 무름병, 뿌리혹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되도록 2년 이상은 같은 땅에서 배추 농사 안 짓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배추 농사를 수십 년 지어봤잖아요. 2년까지는 잘 된데 3년째 해보면은 조금만 올해처럼 기상이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밭이 거의 막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연작은 하지 마시고 올해 한 2년 배추 심었으면은 내년에는 반대 성질을 가진 그런 식물을 심으세요. 뭐 콩과 종류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메주콩을 심든지 검은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들깨를 심든지 하여튼 연작을 하면은 안 된다. 어, 연작을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토양 만들기에 있어요. 토양 만들기. 토양 만들기에 무름병이 잘 안 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석회고토 넣고, 석회고토를 왜 넣어야 되냐 하면은 배추는 산성 땅을 싫어합니다. 배추 pH가 6에서 6.5거든요. 그래서 pH가 낮으면은 석회를 뿌리고 높으면은 유기물 퇴비를 넣어서 그걸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석회고토를 그것만 넣었다고 칼슘제를 안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밥 만들기 할 때 칼슘제 넣으라고 하니까, 아니 석회고토에 석회가 칼슘인데 뭔 또 석회를 넣습니까?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언뜻 들어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석회가 칼슘이고 고토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런데 석회고토의 석회는 식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왜? 녹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석회고토는 땅을 계량을 하는 거지 식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고토를 넣어도 칼슘제를 또 단독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배추가 튼튼해요. 튼튼하면 여러분 병이 적게 걸리는 거예요. 무름병의 제일 큰 원인은 물이에요. 비 많이 오면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것 제가 첫 번째
물 빠짐 좋게 해야 되고, 그 다음 2년 이상 연장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칼슘인 거예요. 칼슘. 그래서 밥 만들기 하실 때 가축분 대비 넣으시고, 복합비를 좀 넣으시고, 토양 살충제, 살균제 넣으시고, 칼슘제를 넣으세요. 칼슘제를 넣으면은 처음부터 얘들이 뿌리에서 칼슘을 당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얘들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구 시기, 이제 초기 결구 시기가 심은 지 한 30일 정도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칼슘 연면 시비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니, 밭에 미끄럼에 칼슘제 줬는데 또 뭐 연면 시비 해줍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추도 칼슘 부족하면 끝마름병이 생겨요. 그래서 칼슘제를 밭에 뿌렸다 해도 또 어떻게 합니까? 칼슘제 약 치면서 같이 연면 시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슘은 끝까지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칼슘제 연면 시비를 이제 배추가 이제 한 결구 시기 시작되면은 이제 30일부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속이 차 들어가는 시기가 40일에서 45일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결구 시기가 되는데 30일부터 칼슘 연면 시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칼슘제 연면 시비 굉장히 많아요. 연면 시비용이 인터넷에도 나오고 그 질산칼슘 있죠. 수용성 질산칼슘 연면 시비해 주셔도 되고 또 칼슘, 붕소, 마그네슘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거 연면 시비해 주셔도 됩니다. 붕소도 같이 들어가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붕소가 칼슘의 이동을 아주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붕소 자체가 이 배추를 단단하고 또 속을 꽉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토양 만들기 하실 때 물원병, 뿌리 혹병 약이 있어요. 그 약을 같이 치고 노타리 쳐버리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제입니다. 청벌레, 벼룩이벌레, 각종 나방류, 진딧물. 이 배추 물원병은 세균성이거든요. 배추가 상처를 입으면은 그 상처에 병균이 들어가서 물원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를 일부러 손으로 뜯고 상처를 내지 않잖아요. 이 전부 다 벌레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과하게 방제를 하시면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이제 전국적으로 날씨를 보니까 이제 비가 이제 가을 장마처럼 비가 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 지금 빨리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느냐? 물원병, 녹균병 약을 같이 치셔야 됩니다. 녹균병도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물원병, 녹균병 약도 신경 써서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비를 여러분들 주시는데 저도 추비를 옛날에는 NKB로만 줬어요. 1차, 2차, 3차. 제 전문 농가에서는 배추를 심은 지 15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주는 분도 계시고 또 20일 간격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15일에서 20일 사이에 1차 주고 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2차 주고 또 15일에서 20일 사이에 3차 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비료를 주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옛날에는 NK비료만 무조건 1차, 2차, 3차 줬는데 그렇게 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배추 농사가 되기는 잘 됩니다. 그런데 칼슘 비료를 섞어주니까 더 잘 되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1차에 요소를 주시면은 요소 7, 칼슘 3, 안 그러면 요소 8, 칼슘 2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 주위의 농가가 그렇습니다. 복합비료를 1차에 주시는 분들도 복합비료 7, 칼슘 3 아니면은 복합비료 8, 칼슘 2 이렇게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농사가 잘 돼요, 배추 농사가. 근데 2차, 3차는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은 NK비료를 많이 줍니다. 근데 NK비료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NK비료도 NK비료 7이나 8
칼슘 3이나 2 이렇게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농가는 3 차에는 그냥 칼슘 섞인 비료를 줘 버립니다. 유니칼슘 같은 것을 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튼튼하고 잘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참고해서 스스로 '나는 이렇게 한번 줘 봐야 되겠다.' 저 들어보니까 "칼슘 비료 섞어 줘라고 하네. 나도 섞어 줘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그 몇 평 하지도 않고 그냥 50포기 정도 그냥 김장할까 하는데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칼슘비료 섞인 게 나와요. 유리칼슘 한 번에 쑥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을 2 차, 3 차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칼슘비료 밥 만들기 때부터 자꾸 "줘라, 줘라." 이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칼슘제가 만능입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만능은 아니지만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고 병이 적게 오는 방법이 바로 이 칼슘제예요. 그래서 연면시비도 하고 추비도 칼슘비로 섞인 거 주고 밥 만들기 하실 때도 이 칼슘제 주고 그런데 아무리 칼슘제 주고 봉소 주고 연면 시비해도 물 빠짐 안 좋게 하고 밭이 물이 고여 있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린 것이 "무조건 물 빠짐을 좋게 해라." 여러분 밭이 마사토다. 비 오면 그냥 쫙쫙 물이 빠져버린다. 거의 그 물원병 안 걸립니다. 그래서 물 빠짐을 제일 좋게 하고 그다음 차선책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물원병 덜 걸리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튼튼하게 배추가 자라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칼슘제, 영양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칼슘, 붕소, 마그네슘 들어있는 것도 너무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한 3번 정도 주면은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물원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농사를 많이 지시든지 텃밭 농사를 하시든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제 따라 할 필요는 없어도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은 많으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배추밭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맞게 그렇게 참고해서 농사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